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말다툼 끝 위 참혹한 사건은 단순한 범죄 보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드러낸다. 2025년 9월 23일 새벽 일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 사건은 사건 자체의 충격성뿐 아니라 가족 내부 갈등이 어떻게 폭력으로 비화하는지, 그리고 그 폭력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남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3일 0시 30분경 집 안에서 발생했고,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며 이날 중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일보 플러스1 사건 발생 정황을 가능한 한 사실에 충실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A씨와 B씨가 집 안에 단둘이 있었으며 말다툼이 격해지며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다고 전한다. 일부 매체는 구체적 상해 원인으로 깨진 그릇에 의한 자상과 같은 표현을 보도했지만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와 취재 결과 사이에는 시차와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달아야 한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 중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우발적이었다 는 취지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초기 진술과 보도들을 토대로 사건의 현장성과 긴박성을 먼저 정리했다. 시사저널 플러스1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가사정로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은 폭력과 갈등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가족 구성원인 경우 주변의 신고 개입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가정 내 폭력은 누적된 갈등의 결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 다툼으로 보이는 상황도 실제로는 오래된 경제적 정서적 압박, 대화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이 겹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사의 표층적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통계와 정부 경찰 자료는 가정폭력의 발생 양상과 대응 현황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건들이 단발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경찰의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데이터는 연도별 검거 건수, 구속 인원, 불구속 인원 등으로 사건 처리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데이터 고.kr+1 현장 수사와 법적 절차의 윤곽 또한 정리해야 한다. 형사절차상 사법경찰관, 경찰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요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면 관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처럼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우 수사는 현장 검증 부검이 실시될 경우 피의자 신문 증거 수집 등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피의자가 우발적이었다 라고 진술하더라도 형사법상 고의성, 고의, 과실 정당방위 여부 등은 증거와 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즉시적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심리, 그리고 이후의 기소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는 증거의 질과 양에 달려있다. 이즈리버 플러스1 이 사건을 더 큰 그림에서 읽을 때 필요한 사회적 지표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정부와 통계기관의 조사들은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등 피해 경험률, 신고 및 서비스 이용이 정도를 보여준다. 예컨대 정부의 가정폭력 관련 조사와 국가 사회지표는 가정 내 폭력 발생률과 피해 유형의 분포를 공개하며 피해 경험자들이 실제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점,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서 정신건강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찰 통계는 검거 및 조치의 양적 변화를 보여주는 한편 불구속 처리의 비율 변화 등 수사 처벌 관행의 변동도 드러낸다. 이러한 통계는 개별 사건을 정책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필수적인 근거다. 지표누리 플러스1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개인적 비극을 넘어선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족 내부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러한 인식은 위험신호, 지속적 다툼, 고립, 반복적 폭언, 물리적 위협 등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게 하는 요인이다. 그 결과 신고 개입이 늦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누적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폭력으로 전이되는 일이 반복된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도움을 받을 경로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을 꺼리는 현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망의 제한적 개입 능력은 그러한 비극을 촉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와 같은 상담 긴급지원 체계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접근성 신뢰성 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성가족부 플러스1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 한 번쯤 성찰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사실 확인과 동시에 맥락화된 보도를 제공해야 한다. 즉, 사건 발생, 체포 위 단선적 보도에 그치지 말고 가정폭력의 전형적 징후, 신고 지원 체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그리고 제도적 개선 과제 등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 독자의 관점에서도 단편적 사건 소비를 넘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론화는 단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 상황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 예방과 대응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 개입 체계의 실질적 강화다. 이웃 학교 직장 등 지역사회에서 반복적 다툼이나 격한 갈등이 관찰될 경우 연결할 수 있는 현장형 개입팀, 상담 사회복지 위료 경찰 연계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 고령자 대상의 정신건강 갈등 관리 교육 및 상담 접근성 확대다. 중장년층 가정에서의 갈등이 강도 높은 폭력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만큼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셋째, 신고 지원 경로의 홍보와 접근성 제고다. 24시간 상담 긴급보호, 여성 긴급전화 1366,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 법률 지원과 연계한 패키지 서비스가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 넷째, 수사 사법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감형 신변보호 심리치료 연계 등을 강화해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이미 존재하는 인프라와 데이터를 토대로 확대 보완하면 현실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1, 현실적 조언을 덧붙이자면 주변에서 격한 다툼이 반복되거나 특정 가정에서 고립 우울 알코올 문제 반복적 위협이 관찰된다면 지체 없이 긴급전화 112나 피해자 지원센터 1366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연결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의 신고는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또한 평상시에는 이웃 간의 관찰과 소통, 지역 주민자치회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문화가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역 기반의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JEONNAM1366-R-KR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의 생명과 가족의 파괴를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뿐 아니라 왜 그 가족에게 외부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지역사회와 제도는 어떤 역할을 했고 하지 못했는지를 성찰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구조를 바꾸고 개인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더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통계와 제도, 지역사회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정은 더 이상 폭력을 숨기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받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